안녕하세요. 카메라 설명해주는 남자 김현수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새롭게 출시된 35mm f1.4 단렌즈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시그마의 35mm f1.4 DG2 렌즈입니다. 시그마가 굉장히 공격적으로 렌즈를 출시하고 있습니다. 35mm 렌즈가 미러리스용 렌즈만 해도요, 소니 마운트로 출시된 게 현재 총 6개입니다. 35mm f1.4가 2세대 렌즈까지 출시가 되었고요. 35mm f2 렌즈가 있죠. 이거는 약간 BF를 생각하고 만든 렌즈인 것 같아요. 근데 35mm f1.4는요, DSLR 할 때 렌즈를 마운트만 바꿔서 미러리스용으로 만든 HSM 렌즈가 있고요. 35mm f1.4 DG DN 렌즈, 그리고 이번에 후속 모델로 35mm f1.4 DG2 렌즈가 출시됐습니다. 원래 DG, DN, 미러리스용은 DG 다음에 DN이라는 게 붙었는데, 이제 시그마에서 DSLR 렌즈를 안 만들기 때문에 DN이라는 표기는 이제 공식적으로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시그마가 왜 이렇게 많은 렌즈를 출시를 하냐 보면은, 어떤 분들은 시그마가 소니를 생각해서 렌즈를 많이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가 볼 때 시그마는 물론 소니를 염두에 두고 만들긴 하지만 뭔가 소니보다는 자체적인 이 L마운트 시장을 바라보면서 이 시그마의 자체 라인업을 좀 채워가고 있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뷰파인더가 가운데에 있는 모델을 겨냥한 35mm f1.2 라인업과, 소니에서는 또 이렇게 α7C 라인업이 인기가 있잖아요. 이 35mm 1.4 렌즈는 이 α7C 라인을 좀 더 겨냥한 렌즈가 아닐까 싶어요. 물론 그러면서 이제 L마운트로서 파나소닉의 미러리스나 아니면 시그마 미러리스를 충족하는 렌즈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줌 렌즈부터 단 렌즈까지 굉장히 왕성하게 출시를 하고 있는 게 바로 시그마인 것 같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인 35mm f1.4 DG2 렌즈는 고성능의 스펙과 가벼운 무게, 그래서 저희처럼 아이를 키우는 부모 또는 여성 사진가들이 사용하기에도 굉장히 매력적인 렌즈입니다. 자, 렌즈의 기본적인 스펙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f1.4의 밝은 조리개 값을 가지고 있고요. 최소 조리개는 f16입니다. 12군 15매 렌즈 구성인데, 특수 렌즈가 SLD 렌즈가 2매, 비구면 렌즈가 4매 사용되었고요. 조리개 날은 11매, 최단 촬영 거리는 28cm로 굉장히 짧습니다. 필터 구경은 기존의 렌즈들과 동일하게 67mm이고, 모터가 기존의 렌즈와 비교했을 때 굉장히 발전을 한 바로 듀얼 HLA 리니어 모터가 탑재됐고요. 기존에는 스태핑 모터를 사용했는데 듀얼 HLA 리니어 모터를 사용을 해서 굉장히 빠르고 정숙한 AF 성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플로팅 포커스 설계가 적용되어 있다고 하고, 화질도 굉장히 좋은데 크기도 작고 무게도 가벼운 게 굉장히 큰 특징인 거죠. 자, 그러면 시그마 35mm f1.4 DG2 렌즈의 AF에 대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모터가 듀얼 HLA 리니어 모터입니다. 그래서 빠르고 정숙한 AF가 가능하고요. 플로팅 포커스가 적용되어 있어서 최단 촬영 거리도 굉장히 짧고 화질도 우수한데, 영상 촬영할 때 초점이 이동할 때 화각이 달라지는 것 같은 현상을 포커스 브리딩이라고 하는데, 이 시그마의 35mm f1.4 DG2 렌즈는 플로팅 포커스 설계가 적용되어서인지 포커스 브리딩 억제 능력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아마도 영상을 촬영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소니의 α7 마크5가 출시되면서 바디가 최대 30연사를 지원을 하는데, 이게 호환 렌즈 사용 시에는 AFC에서 최대 30연사를 지원을 하거든요. 그래서 시그마 35mm f1.4 DG2 렌즈도 AFC에서는 최대 15연사를 지원을 하고, AF-S 모드 촬영 시에는 30연사를 지원을 합니다. 제가 M5를 사용하면서 확인했을 때 호환 렌즈들 중에서 AF-S 또는 MF에서 20연사까지만 지원되는 렌즈들이 몇 개 있었는데, 아무래도 최신 렌즈다 보니까 이 렌즈는 AF-S에서 30연사, AFC에서 15연사를 지원을 합니다. 근데 AFC에서 15연사가 느린 것 같잖아요. 근데 35mm 렌즈는 애초에 인물 촬영할 때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사실 15연사로도 충분한 것 같아요. 물론 약간 반려동물을 촬영하려고 할 때 근접한 거리에서 빠르게 움직이는 촬영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조금 아쉬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 렌즈 화질은 어떠하냐? 화질 성능 굉장히 좋습니다. f1.4부터 f16까지 중앙과 주변을 확인을 해봤는데 다 정말 너무너무 좋아요. f16 같은 경우는 사실 회절로 인해서 화질이 조금 저하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봤는데 중앙과 주변에서 굉장히 우수한 화질을 보여줬고요. 특히 새로운 AAG 코팅이 적용돼서 역광 촬영 시에도 플레어나 고스트를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인물 촬영할 때 제가 특히 역광을 많이 쓰거든요. 근데 35mm는 아무래도 이게 좀 가까이 가서 촬영을 해야 되는데 그랬을 때 역광에서 빛 번지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굉장히 깔끔하게 잘 표현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어요. 수차 억제력도 상당히 좋아서 촬영하면서 플레어나 고스트 수차에 대한 생각들은 거의 하지 않고 촬영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조리개 날은 11매의 원형 조리개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빛망우 표현을 우리가 상당히 기대할 수 있는데 f1.4에는 아무래도 이 주변부 같은 경우는 약간 찌그러지는 게 있어요. 그래서 살짝 회오리가 도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이게 f1.6, f1.8까지만 조여줘도 굉장히 원형으로 가는 속성이 좋아지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극주변부까지 나는 좀 원형의 표현을 얻고 싶어. 그렇다라고 하면은 f2.2까지 조여주시면 상당히 원형에 가까운 빛망울 표현을 얻으실 수 있어요. 이게 35mm 렌즈다 보니까 아무래도 카페 렌즈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근접 촬영 성능이 28cm로 가깝습니다. 그래서 카페에서 커피나 빵 또는 일상 스냅 등을 촬영할 때에 막 쓰기 좋고요. 특히 저처럼 어린 아이를 키울 때 아이에게 다가가서 촬영할 때 굉장히 편리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외형입니다. 앞서서 AF 성능이 좋고 화질이 좋다 그랬는데 그러면 AF 성능도 좋고 화질도 좋으면 렌즈가 크고 무거운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세 번째 35mm 렌즈잖아요. 갈수록 가벼워져서 이번에는 진짜 525g으로 너무너무 가볍습니다. 근데 크기도 줄었어요. 그래서 어떤 부분이 좋냐면 소니의 α7C 계열이 외형적으로 작기 때문에 인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35mm 1.4 DG 렌즈를 α7C 계열에다가 이렇게 마운트를 하면은 외형의 밸런스가 너무 좋아요. 물론 α1이나 9-3 뭐 M5에도 쓰기에 좋지만 렌즈가 크면 클수록 사실 α7C 계열에 끼기에는 좀 부담일 수가 있는데 보시면 이 67mm의 구경 자체를 유지하면서 크기도 작기 때문에 α7C 또는 CR 사용자라고 하면은 정말 최적의 디자인 밸런스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1세대 α7C인데 제가 이 나무 그립까지 껴놨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손이 잘 안 들어가요. 근데 이 렌즈가 작기 때문에 이렇게 손이 잘 들어가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C2나 CR은 이쪽에 그립이 더 넓기 때문에 사용할 때 불편함 없이 사용할 수 있고요. 이 외형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상단에 보시면 이렇게 펑션 버튼이 있습니다. 원래는 측면에만 있었는데 소니 렌즈들 중에서도 최신의 고급 렌즈들에만 상단에 들어가거든요. 심지어 35mm 1.4 G마스터 렌즈도 측면에만 있는데 이 시그마의 35mm 1.4 DG2 렌즈는 상단에도 버튼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조리개 같은 경우는 조리개 링을 통해서 바꾸실 수 있는데 아이리스 락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잠그실 수도 있고요. 왼쪽 측면에 이 조리개 링이 움직일 때 딸깍 소리가 나는 클릭, 온오프 기능이 있고 AF, MF도 바꾸실 수 있는 레버가 상단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α7C 계열에만 좋은 건 아니고요. 이렇게 M5에 꼈을 때에도 외형적으로 디자인 밸런스가 상당히 잘 맞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그마의 렌즈들이 옛날에 좀 광택이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아랫부분만 광택이고 윗부분이 약간 무광톤을 적용을 하면서 소니 미러리스하고의 이 무광톤 매칭이 잘 맞는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시그마의 35mm f1.2 DG2 렌즈가 출시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 1.4 2 렌즈가 나올 거는 사실 예상을 좀 못했었거든요. 나와도 조금 이따 나올 줄 알았어요. 왜냐면 1.2 렌즈랑 이게 아무래도 좀 경쟁이 될 수 있으니까. 근데 막상 사용해 보니까 1.2랑 1.4는 확실히 약간 가는 노선이 다르다. 1.1 렌즈 너무 좋은데 여성 사용자가 사용하기는 좀 크고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특히 α7C에는 이게 아무래도 좀 부담이 될 수 있는데 1.2 렌즈보다 1.4 렌즈가 조금 더 많은 사용자들에게 부담 없이 다가갈 수 있는 외형이지 않을까 싶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성능을 막 다운시킨 게 아니라 듀얼 HLA 모터,
가벼운 무게, 디자인 밸런스까지 정말 성능 면에서도 어느 것 하나 빠지지 않는데 화질까지 좋고 플레어 고스트 억제 능력도 좋고 왜곡 억제도 상당히 잘 돼 있거든요. 정말 어느 것 하나 빠지지 않는 고성능, 고스펙 렌즈가 아닐까 싶고요. 그러면 이걸 어디다 쓰냐? 제가 볼 때 35mm f1.4 렌즈는 인물 촬영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와이프, 여자친구, 아이들 특히 야외보다는 실내 촬영 또는 야간 촬영, 그리고 이제 제가 35mm를 굉장히 좋아하는 게 언제냐면은 외국 여행 갈 때 제가 35mm를 많이 가져가거든요. 외국 여행 가면은 최대가 저는 닿는지는 50mm예요. 왜냐면 50mm보다 더 망원으로 갈수록 그 외국이 어딘지 안 나타나기 때문에 35mm 정도로 외국을 다니면서 스냅 사진 찍는 거 되게 좋아해요. 특히 인물 사진 찍는 거. 그런 면에서 시그마의 35mm f1.4 DG2 렌즈는 여행을 갈 때 거의 메인 렌즈처럼 사용될 만한 단렌즈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제가 사용하면서 제주도 출사도 다녀왔고 또 벚꽃이 폈을 때는 가족 촬영도 해보고 활용을 해봤는데 아마도 35mm f1.4 DG2 렌즈는 제가 사용 못하고 와이프에게 뺏길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 빡 왔습니다. 지금까지 인물 촬영에 최적화된 고성능, 고스펙, 컴팩트 35mm f1.4 DG2 렌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